저 박수아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네. 박수아 씨 이번에 활동명 리즈에서 박수아 씨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배우로 전향한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랑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리즈라는 이름으로 약 9년 차를 활동을 해서 예능 이미지들 무슨 이미지들이 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쌓아왔던 커리어도 있고 이래서 리즈라는 이름을 버린다기보다는 좀 내려놓고 새로운 이름 박수아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기가 사실은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작품을 시작한 거라서 굉장히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굳건한 마음은 갖고 촬영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물은 저는 어때요, 감독님? 잘 나왔나요? 네. 예. 네. 고개를 하세요. 네, 잘 나온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 역할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늘 드라마 찍었을 때 역할들은 늘 밝고 통통 튀고 제 성격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무리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역할을 하면서 좀 히스테릭한 면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처음에 저도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성질을 내면서도 이게 사람인가? 싶으면서도 사람이니까 그런 성격이 나왔겠죠. 어쨌든 근데 하면서도 좀 어색하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성질 내는 역할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아 씨의 성격과 잘 들어맞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네. 그걸 어디다가 풀지 못하니까 연기로 푼다는 거죠. 알겠어요. 갑자기 네. 더워지네. 네, 우리 수아 씨의 연기 변신. 배우분 전부한테 좀 질문 드릴게요. 극중 캐릭터들이 다 좀 독특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배우들 좀 본인과 얼마나 좀 싱크로율이 있는지 궁금하고 캐릭터를 좀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들을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이 전체 배우들과 다 함께하게 된 소감이나 뭐 그런 거를 좀 칭찬과 함께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호성 씨부터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인이 맡은 미르라는 캐릭터와 본인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제 극 중에서 미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차갑게 나오고 굉장히 뭔가 이제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요. 나오는 게. 근데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게 저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속은 따뜻하거든요. 겉은 차나요?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미지를. 목소리가 왠지 중후하고, 예, 그래서 다가가기가 힘들게 느껴지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르라는 역할과 좀 닮은 부분이 있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미 씨 어때요? 지은과 비슷한가요? 네, 지은 역할이 굉장히 좀 얄밉고 까칠하고 좀 약간 도도한 그런 역할인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긴 머리에 네,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 긴 머리에 웃음이 많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나기련에서는 단발로 헤어스타일도 단정하고 그런 모습이 도도하게 잘 표현해봤고요. 싱크로율은 제가 사실 멤버 사이에서 얄밈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동생들한테 제가 장난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랑 좀 맞지 않나. 근데 얄밈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얄밉다 이거지. 미워 막 이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나기련에서도 약간 좀 얄밉지만 사랑스럽고 또 막내의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수아 씨는 어때요? 일단 제 성격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늘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에요. 유명하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평소에는 이 영상 혹시 첫 회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윗사람들한테 대표님한테 그렇게 막 성질을 오빠 아주 세! 막 이러면서 이런 스타일은 제가 아니거든요. 또 위아래는 또 가리는 스타일이라서 찬물 더운 물을 구분할 줄 알죠. 예, 예. 아나무인의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밝고 엉뚱한 면만 저랑 닮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참 스트레스 풀리고 좋네요. 안 해봤던 거라. 네. 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럼 한 반 정도는 진세라와 닮은 점이 있다. 네, 반 정도 알겠습니다. 합시다. 네. 우리 가은 씨는 연서라는 캐릭터와 어때요? 사실 연서는 굉장히 괴짜스러운 부분이 많은 캐릭터이거든요. 하는 행동들이 되게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캐릭터인데, 일단 주제가 연서가 막 강준혁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 그 시신을 막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발상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얘가 좀 도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좀 괴짜 같은 캐릭터인데, 그래서 더 저는 오히려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어떤 드라마 하면서 한 번쯤 좀 제대로 망가져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연서가 딱 그럴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됐어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찍었고, 제 안에 뭔가 그런 괴짜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강준혁 역할을 맡은 우리 성우 씨는 거의 싱크로율이 100%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류스타 연예인이고, 우리 성우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요, 이게 사실 준혁이가 갑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를 해오면서, 작품을 해오면서 그런 역할들을 사실 많이 맡아봤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싱크로율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기존에 봤던 저는 모습, 맞아요. 원래 성격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질은커녕 저는 항상 의뢰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조심조심하게 행동을 하는 편이라 캐릭터랑은 성격이 크게 맞지는 않는데, 사실 캐릭터를 잡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슷한 역할들을 좀 많이 해봤었고, 이 역할을 또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고 보시는 분들이 뻔하다는 얘기를 하실까봐 좀 감독님도 그렇고 작가님이랑도 좀 상의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드라마를 이제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잘못하면은 아이가 5을 할 때 상민이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또 좀 싸가지 없게, 좀 버릇 없게 그렇게 가면은 또 캐릭터가 너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수염 붙이고 분장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광고가 있었는데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캐릭터를 아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싱크로율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좀 지금까지 맡아본 역할들이랑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워낙 우리 성우 씨랑 찰떡같이 잘 어울려서 저희는 싱크로율이 100%라고, 정말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어떠세요? 우리 배우분들이 너무 찰떡같이 연기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했고요. 인터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평범한 캐릭터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들을 정말 끝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처음 이제 배우들 처음 뵀을 때마다 모든 배우들이 대본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하고 싶다, 그거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대본을 이제 대본만큼 재밌게 저희가 현장에서 잘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를 보신 박슬기 씨도 저는 초반에 이제 많은 시간을 많이 촬영을 못하긴 했지만은, 맞아요. 몇 테이크 안 갔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거가 그때 마지막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드립이 하나 있어요. 그 애드립이 저는 분위기 전환하는 거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하다고 지금 이 자리에 주셔서. 그럼 다음 작품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덧붙여주신 질문이 각 캐릭터마다 소화를 어떻게 해냈는지 좀 칭찬과 곁들여서 우리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렸어요. 네. 그 지호성 배우는 사실 뭐 처음 본 친구인데 네. 그 다 여기 있는 배우들 다 오디션을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익혀보고 했는데 처음에 인상과 다르게 되게 그 처음 본 인상과 다르게 좀 되게 좀 탄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탄탄한 거가 끝까지 잘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딩을 다 해보고 했는데 역시나 저희 아이돌이라고 해서 특히나 요즘 아이돌이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친구들이 아니고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인 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된 친구라서 네, 감사하게 느끼고, 그리고 박수아 씨는 오히려 한 3번인가 4번 정도 이렇게 리딩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부터 저는 관심을 갖던 그 예능에서 보면서 에너지가 많은 친구구나 해서 관심을 갖던 친구긴 해서 네,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끝까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가은이라는 배우는 뭐 워낙 기본기가 탄탄한 배우라서 사실 처음 작업 처음 할 때부터 이제 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별로 안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롤 자체가 이제 평범하지도 않고 그리고 혼자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그 무게감을 혼자 이제 짊어져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을 텐데 그걸 끝까지 힘들지 않게 네,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성훈이라는 배우는 이제 저도 이제 예능에서 접해봤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예능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래서 칭찬이죠? 이 성훈이라는 배우가 이 캐릭터랑 하면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단순히 이게 그냥 웹드라마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냥 뭐랄까 집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생하는 씬들이 많았는데 그 씬 때마다 자기를 다 내던지고 너무나 열심히 해준 거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틀에서는 나기련이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인데 아까 예고편을 봐도 그렇고 김가은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도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장르를 좀 어떻게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듣고 싶고요. 성훈 씨는 아까 비슷한 캐릭터를 했었기 때문에 차별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성훈 씨랑 김가은 씨 제일 씬이 많이 붙는 것 같은데 두 분 호흡 어떠셨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감독님, 정말 그래요. 코믹 감금 로맨스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인데 또 다른 티저를 보면요.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죽였다. 라는 네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스릴러도 같이 들어가고 장르의 변주를 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이 드라마를 한 가지 장르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웹드라마로 이제 편성이 됐고 웹드라마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쪽에 모바일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류의 드라마를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찾기도 했고 그리고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드라마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안정보다는 파격이라는 컨셉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기존의 드라마, 저도 이제 기존의 드라마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기존의 드라마하고는 좀 차별성을 가져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르를 좀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까에 대한 의문점은 또 갖긴 했지만은, 그래서 한 가지 장르로 이제 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때 그 씬이나 시퀀스나 해변에 따라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 그거에 충실하자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훈 씨 어떻게 차별점을 두고 접근을 하셨는지요? 강준영이란 캐릭터에.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갈 때는 더 가고 진지할 때는 더 진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은 어떤 캐릭터가 까칠한 캐릭터가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지면 그 캐릭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류의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캐릭터만큼은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도 자기 캐릭터를 놓지 않고 조금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비슷한 류의 드라마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계기는 첫 번째는 대본이에요. 일단 대본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내가 안 하고 다른 누군가가 했는데 나중에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생각이 든과 동시에 회사 쪽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서 감독님을 한번 뵙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감독님을 뵙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림과 감독님의 의견들을 듣고서 이거는 놓치면 안 돼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무조건 이 작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가은 씨가 사실 저희 호흡이 모든 것이 완벽했죠. 아, 네. 너무. 네. 말해 뭐합니까? 사실 저는 가은 씨를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봤었는데,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되게 여자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털털합니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어떤 액션이 있더라도 이런 장르물에 특화되어 있는 여자 연기자라서 호흡을 맞추고 말고 할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다 맞춰주시고, 그리고 티저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가은 씨가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한정된 장소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장소에서 계속 찍고, 그리고 야외에 뭐 나가봤자 조금씩 있는데, 가은 씨는 저희 드라마의 그 예쁜 그림들을 위해서 계속 밖으로 야외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 더운 날에 가은 씨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칭찬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둘이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씬이 많다 보니까 그쵸. 둘의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었거든요. 날도 엄청 덥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되게 저녁에 쌩쌩해지는 스타일이고, 예. 저는 이제 아침에 쌩쌩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오빠가 지쳐있을 때 좀 제가 좀 네. 약간 이렇게 해주고, 제가 좀 지쳐있을 때 좀 오빠가 또 이렇게 활기를 좀 불어넣어줘가지고. 되게 그 생활 리듬이 직장인이에요. 회사원.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에너지를 쓴 다음에 저녁에 초저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어머나. 근데 저는 아침에 좀 에너지를 못 써요. 그래서 아침까지는 퍼져 있다가 가은 씨가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저녁 되면은 저녁을 먹고 이제 9시 이제 새벽을 향해서 달려갈 때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편이라서, 그때 이제 가은 씨가 또 졸고 있으면은 그때 또 제가 파이팅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살면 정말 안 맞는 부분인데 예. 같이 일을 하기에는 잘 맞더라고요. 세상에 천생연분이네요. 완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네. 비파라고 하죠. 이 두 분의 이 극강 케미를. 성훈 씨께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서 대단한 한류 스타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아부다비 팬미팅을 할 정도로 한류 스타신데, 현장에 가서 느끼는 그 한류의 느낌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예고편에도 보니까는 그 넘어지는 팬을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까 팬들한테 둘러싸여서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훈 씨에게 팬들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오늘도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그
그쵸. 방송에서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많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죠. 근데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주시긴 해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앞에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그리고 요즘에 K-팝 굉장하잖아요. 그 아이돌 분들이 많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뒤따라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해서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에서 길을 먼저 닦아주신 분들한테 감사할 따름이고요.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항상 미팅 때나 팬미팅 때나 공연 때마다 이제 디제잉을 하다 보니까는 음악을 이것저것 트는데 K-팝 노래를 틀 때 그 반응들은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드라마, 연기나 이제 이런 것 예능들을 떠나서 K-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세계 어딜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올라갔구나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고 저한테 팬분들이란 사실 오늘도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한테는 대단합니다. 네, 제가 딱히 다른 걸로 보답할 길은 없을 것 같고 좋은 작품으로 그리고 항상 사고 치지 않고 사고는 집에서 혼자서만 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좀 뉴스에 오를 만한 그런 짓들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좀 똑바른 길을 가는 게 보답을 하는 것 같고 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마워요. 네. 따뜻해. 네. 지금 우리 왼편에 우리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막 이렇게 저는 욕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 예,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든든한 서포터즈가 있으니 성훈 씨가 힘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고영찬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드라마의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SK에서 만든 OTT 브랜드에서 이제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매체의 중심축이 그 지상파로부터 뭐 케이블 종편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OTT 서비스니까 뭐 세계적으로는 넷플릭스라고 대표되는 이러한 이제 인터넷 뭐 이런 방송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연출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감독님은 전통적인 그런 지상파의 도제 시스템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뭐, TVN 또 케이블 드라마도 연출을 하셨었고, 이번에 OTT 드라마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런 좀, 그 매체 플랫폼의 변화, 흐름, 이런 쪽에서 드라마 PD로서 약간 이런, 그런 지금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좀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뭐, 일부러 이렇게 케이블이라면 편성을 일부러 또 안 받는 시절이 있을 정도로 그런 시절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좀, OTT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좀 드라마 PD로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원래 전통적인 작법 그런 드라마를 해오시다가 좀 파격으로 가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 좀 들어가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좀 줄거리의 변주인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좀 과장된 이런 표현법이라든지 아니면 미장센이나 CG 같은 게 좀 포함되는 이런 좀 게 있던데 그러니까 원래 드라마를 했다면 안 했을 것들을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매체에 맞춰서 좀 연출 스타일이 바뀐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 OTT 온라인 매체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광고 시장도 이미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다 아실 텐데 저 역시나 이제 이쪽 일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계속 뭔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단순히 기존의 이제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쪽에서만 안주하고 있으면은 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여러 상황을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제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연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변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는 길이라서 어떻게 연출을 해야지 이쪽 시장에 맞는가에 대한 거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하지만 기존의 것들, 기존의 장점들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존의 단점들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거에 맞게끔,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집이라든지, 뭐 CG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은 좀 달리 가는 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컨티뉴이티나 이런 것들 사실 좀 무시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재미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기도 했고요. 저 자신도 역시나 계속 답을 찾아가는 상황이라서, 네. 더 좀 해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덧붙여주신 질문이 아무래도 이 좀 드라마 자체 장르의 특성상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요소를 통해서도.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안전보단 파격이라고 해가지고 파격적인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파격적인 거를 생각만큼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역시나 지금 이제 체화된 것들이 기존의 드라마 환경에 체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해보고 싶었던 거는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CCTV 화면으로 모든 씬들을 채워볼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색감 자체를 흑백으로만 가볼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은 좀 활용하겠지만, 완전하게, 저 자신이나 기존의 관습을 버리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점점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지금 많이 관심 가져주기 하지만은 조금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보다 더 훌륭한 연출이든 작가분들이든 배우분들이든 오셔가지고 이쪽 시장에 많은 활로를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제 역할은 그거를 이어나가게끔 하는 거로서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미미 씨한테 궁금한 점이, 우리 함께 멤버인 세정 씨나 미나 씨는 연기자로서 벌써 이제 발을 넓혔고 또 연기자로서 거의 굳히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좀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우리 미미 씨한테. 네, 저희가 이런 드라마를 찍으면 항상 다 같이 거실에 둘러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서로 모니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인증사진도 보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처음 연기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데, 멤버들이 이제 첫 리딩 갈 때 미나가 언니 긴장하지 말고 잘 하고 와요 이렇게 문자도 따로 보내주고, 밥도 잘 챙겨 먹었냐고 하면서 멤버들이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됐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오늘 제작 발표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송 씨부터요. 네, 우리 시청 당부 말씀 마지막 인사로 덧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선배님들과 감독님이 진짜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노력으로 된 촬영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미미 씨. 네, 나기련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스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핑크빛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고, 그다음에
호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분위기와 그런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고, 코믹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매력쟁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아 씨. 네, 저는 이제 인생 2막이라는 생각으로 박수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첫 작품이라서 제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또 권혁찬 감독님과 그리고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도 촬영하면서 느낀 게 정말 뻔하지 않다. 와, 이거는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짜릿하기도 하고 정말 재밌고 신선한 요소들이 많은 드라마니까요. 네. 어쨌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가은 씨. 일단 저희 드라마는 정말 딱 한 가지 장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중점으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급 카메오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점들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아마 재미가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대본에 저희가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은 촬영장이었거든요. 이런 촬영장이 뭐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항상 찍으면서 되게 웃으면서 찍어서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우 씨. 네, 일단 진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카메라 들고서 무거운 카메라 들고 사진 예쁘게 찍어주신다고 고생하신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많은 기자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좀 긴장도 되고 이게 혹시나 말 실수할까봐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혼자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예쁘게 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 또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드라마 자신 있게 그리고 재밌게 찍었으니까 잘 돼서 이 멤버들 그대로 또 나중에 드라마 후에 드라마가 잘 돼서 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자님들 좀 좋은 기사 그리고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네. 그리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네. 네,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냥 정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믹, 스릴러, 로맨스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작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는 걸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으로 옥수수 오리지널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기자님,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의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박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